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제 몇 년 후면 은퇴인데 과연 그 이후 삶은 어떨까? 주변에 퇴직을 앞둔 선배나 동료들을 보면 앞에서는 나는 퇴직 준비 다 했어 라고 호언장담하지만 막상 퇴직 후 1년만 지나도 무기력에 빠지거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은행 지점장, 그것도 57세면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일 것 같고 사회적 위치도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지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누구나 고개를 갸웃하게 되죠. 아니, 저분은 돈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니 퇴직 후에도 잘 지낼 것 같은데? 대체 왜 저렇게 됐지? 하고 말입니다. 사실 퇴직 후 1년 만에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57세 은행 지점장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에 왜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 이유 4가지와 함께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퇴직이 멀게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언젠가는 은퇴하게 되니까요. 2. 정보성 에세이 은퇴 후 삶에서 무엇이 문제일까? 2-1 정체성 상실 나는 직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나? 57세 어씨는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매일 출근해 직원들을 독려하고 고객들을 응대하는 일이 그의 전부였죠. 특히 지점장이라는 직책이 주는 권위와 책임감은 어씨에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지점장이라는 간판이 사라지자 마치 정체성의 뿌리가 뽑힌 것 같은 공허함에 빠졌어요. 아침에 출근하지 않는다는 것, 직원들과 회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 누군가를 지휘하거나 책임져야 할 일이 없다는 게 처음에는 해방감처럼 느껴졌지만 어느새 그 공백이 어씨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하면 자유로워서 좋을 것 같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성과든 칭찬이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동기를 부여하죠. 즉, 퇴직 전까진 지점장 어씨로 불리며 매일 바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자신이 뭘 해야 할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사례 1 60세의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B씨. B씨는 퇴직하면 해외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실컷 치며 여유롭게 살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자 사람이든 일이든 매일 B씨를 필요로 했던 환경이 통째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가족조차도 예전처럼 직장인의 가장으로 존중해주지 않고 자녀들은 각자 학교와 직장 생활로 바빠 대화할 틈이 없었죠. 처음에는 좋아하던 골프를 꾸준히 나가려고 했지만 함께 칠 사람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현직에 있고 주말이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느라 예전처럼 자주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주 우울감을 느꼈고 한 번은 이제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눈물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나 자신이었던 사람일수록 퇴직 후에 더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다시 새로운 일을 찾자니 엄두가 안 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은퇴 전에 다양한 취미나 목표 혹은 봉사활동 같은 자기만의 활동을 마련해 두지 않으면 퇴직과 함께 심각한 공허함이 밀려온다는 사실입니다. 2-2 인간관계의 급격한 단절. 내가 회사 사람들하고만 친했던 건가? 회사에서의 인간관계는 사실 업무라는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지점장 어씨의 경우 매일 직원들과 안부를 주고받고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 모임도 자주 가졌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 후에는 전화를 주고받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쯤 연락을 주겠지라고 기대했지만 그마저도 점차 없어졌죠. 처음에는 어씨가 서운한 마음에 후배들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후배들은 바쁜 업무 중이어서 오래 통화하기도 힘들었고 조만간 한번 뵙겠습니다 라는 인사말만 남기고 끊기 일쑤였죠. 그러다 보니 어씨는 이제 난 필요 없는 사람이 됐나? 하는 섭섭함과 소외감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참 미묘하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업무 기반으로 이어진 관계는 일단 일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쉽습니다. 또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업무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하니까요. 퇴직자가 느끼는 고립감은 이처럼 직장을 떠났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찾아옵니다. 사례: 이 55세의 공공기관을 퇴직한 C씨. C씨는 성격이 밝고 늘 동료들과 잘 어울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퇴직하고 나니 일주일에 56번 정도 카페에서 모이던 직장 동호회 모임에도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퇴직했어도 나오셔도 돼요 라는 말들을 들었지만 막상 퇴직자가 자주 참석하면 현직자들끼리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결국 C씨는 괜히 내가 눈치 보이게 하는 것 같다며 모임 자체를 그만뒀고 그때부터 함께 웃고 떠들던 사람들과의 거리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후배도 바쁘다며 연락을 잘 받지 않았고 C씨는 점점 나는 혼자가 됐다라는 절망감에 빠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관계를 퇴직 전에 만들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봉사단체 등 일과 무관하게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모임을 미리 찾아서 활동을 해두는 거죠. 처음에는 번거롭고 귀찮아도 이런 대비가 나중에 큰 버팀목이 됩니다. 2-3 재정적 여유가 있어도 심리적 여유가 없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57세 은행 지점장이라고 하면 대개 노후 자금은 풍족할 거라고 짐작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모아둔 저축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도 왜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지낸다는 말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제적 안정은 중요합니다. 퇴직 후 생활이 불안정하면 우울감이 더 심해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경제적 여유와 별개로 어떻게 삶을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라는 질문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어씨 역시 초기에는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 취미 생활을 해보자며 장비도 사고 여행 상품도 알아보고 골프장 회원권도 다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무엇도 오래가지 못했다는 점이었어요. 함께할 사람이 없고 오랜 시간 혼자 지내다 보니 결국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자극이 서서히 사라진 겁니다. 사례 58세의 중견기업을 퇴직한 D씨. D씨는 퇴직금과 몇몇 투자 수익으로 꽤 큰 돈을 확보해 두었고 월세 수입도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 걱정은 없는 편이었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내가 이렇게 집에서 TV만 보고 있어도 되는 건가? 하는 자괴감이 들어서 자꾸만 돈을 쓰면서 무언가를 찾아보려 했어요. 한 달은 헬스장에 등록하고 또 한 달은 인터넷 강의를 결제하고 유럽 여행도 계획해봤지만 딱히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D씨는 몇 달 만에 모든 활동을 중단한 채 집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돈도 많으면서 왜 그렇게 우울하게 지내? 라며 이해하지 못했지만 D씨 스스로가 삶의 의미를 못 찾는 상태가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이처럼 경제적 풍족과 심리적 풍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를 할 때는 단순히 금융 자산이 얼마나 필요한지만 고민할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을 무엇을 하면서 보낼까? 라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봐야 합니다. 2-4 건강 및 일상 루틴의 붕괴 매일 쉬니까 좋은 게 아니라 의미가 없어요. 퇴직 전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퇴근 후엔 가끔 운동도 하고 주말이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그런 규칙적인 루틴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점심이 되도록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기껏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 TV를 켭니다. 운동도 내일 하지 뭐 하면서 미루게 되죠.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하다 보면 수면 패턴도 엉망이 됩니다. 결국 이런 식의 무질서한 생활이 쌓이고 건강 문제까지 가세하면 은퇴 후 우울감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체력이 저하되면 밖에 나가기도 귀찮아지고 점점 더 방 안에 갇혀버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퇴직 후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행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일상 규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기상시간, 운동 루틴, 주간 계획 등을 세워서 퇴직 후에도 내 삶은 계속된다고
뇌와 몸에 인식시켜 주어야 하죠. 3. 어씨의 몰락을 통해 배울 수 있는 4가지 교훈. 나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준비하자. 은퇴 전부터 취미나 봉사, 혹은 평소 하고 싶었던 공부 등 직장이 아닌 나를 정의할 수 있는 활동을 미리 찾아보세요. 시간이 날 때 틈틈이 시작해 보는 겁니다. 퇴직 후에 뭘 할까? 고민하는 건 이미 늦습니다. 인간관계의 확장을 게을리하지 말자. 직장 사람들과만 교류하지 말고 지역 사회나 동네, 교회나 사찰, 봉사단체 등 새로운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루지 말고 퇴직 전부터 다양한 모임에 얼굴을 내밀어두면 퇴직 후에도 자연스레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돈에 대한 계획과 돈 이상의 가치를 찾는 계획을 함께 세우자. 재정 설계만 하고 끝내지 말고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본인만의 로드맵을 마련하세요.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은 가족 여행 또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해외 단기 봉사활동, 새로운 언어 배우기 등에 투자하는 식으로 구체적이고 즐거운 목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꾸준한 생활 루틴과 건강 관리의 중요성. 퇴직 후엔 매일 작은 일상 과제라도 만들어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주 3회 걷기 모임 참여, 요가 수업 수강, 온라인 스터디 그룹 참여 등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넣어두는 겁니다. 4.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우리는 종종 은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자유다. 라는 환상이 있죠. 하지만 사실 은퇴는 내가 일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 진짜 나만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를 잘 활용해서 제2, 제3의 인생을 즐기지만 또 다른 분들은 무너져 내립니다. 57세 은행 지점장, 퇴직 후 하루 종일 방에서 무너진 이유 4가지를 통해 확인했듯이 정체성의 붕괴, 인간관계의 단절, 돈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허, 무너진 생활 루틴과 건강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하지만 이 함정을 미리 인식하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하고 경각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큰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에는 아직 퇴직이 몇 년 혹은 수십 년 남아있을 수도 있고 이미 퇴직을 했거나 막 퇴직을 앞둔 분도 있을 겁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분명한 건 누구에게나 은퇴 후 삶의 문제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어떤 소소한 취미든 좋으니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공부를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큰 돈이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문화교실에 참여해도 되고 작은 독서 모임에 나가도 좋습니다. 혹시 건강을 챙기지 못했다면 당장 내일부터 걷기라도 시작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은퇴 후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됩니다. 씨앗은 심어야 싹이 트고 물을 주고 가꾸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혹시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일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듯 지금 이 순간이 은퇴 후 삶을 준비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난 준비됐어 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실행해보는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모두 57세 어씨처럼 하루 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삶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나다운 삶을 찾아 즐겁게 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줄 요약. 은퇴 후 무너지는 이유는 정체성 상실, 인간관계 단절, 돈만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 그리고 건강 및 일상 루틴 붕괴 때문이다. 이를 피하려면 은퇴 전에 미리 다양한 취미 인간관계 활동을 준비해 두고 꾸준한 루틴과 건강 관리를 실천해야 한다.